기술자를 찾아주는 청음식과 가스식 누수 탐지기부터 신개념 조립식 온돌까지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자들을 만나본다. 첫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의문의 차들. 그리고 차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기술자 발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해도 아직 안 떴는데 뭐 하세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으러 왔다? 바닥을 이리저리 살피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걸 찾기 시작하는 기술자. 아니, 도대체 지금 뭘 찾고 있는 건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궁금해진다.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뭘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누수 탐지기인데요. 지금 여기 배관에 물을 새고 있는 것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게 누수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는 물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는 작업이 꼭 필요하단다. 누수를 탐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라며 배관 쪽을 살피기 시작하는 기술자. 공기하고 가스를 주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터진 부위에서 가스하고 이제 공기가 이제 그 지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탐지를 할 거라며 갑자기 처음 보는 장비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청음식 누수 탐지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청진기 스타일인데요. 네네. 이제 땅 속에 배관이 이제 터졌을 때 이 청음식 누수 탐지기로 누수음을 듣고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누수되는 배관에 공기압을 넣고 소리를 들으며 누수 지점을 찾는다고. 누수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심각해지는 기술자의 표정. 여기서 네. 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바닥에서 양치질 하듯이 보글보글 끄는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요? 네네네네. 오, 진짜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린다. 물이 새는 소리를 듣자 기술자의 손놀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가스식 누수 탐지기입니다. 배관에 이제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터진 부위로 가스가 이제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가스 탐지기가 냄새를 맡아서 쉽게 누수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는 청음식뿐만 아니라 가스식 누수 탐지기까지 활용하여 신중히 누수를 확인한다고. 지금 가스 탐지기로 누수 위치를 지금 근처를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최대 수치고요. 이 주변에 누수가 정확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또 다른 장비를 비장의 무기처럼 꺼내기 시작하는 기술자. 예, 여기 바닥을 보시면은요. 가스 센서가 2개가 장착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소리를 감지하는 청음 센서입니다. 그래서 가스와 청음이 동시에 누수 탐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음 방식과 가스 방식을 동시에 구현한 누수 탐지기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기술자. 누수 탐지를 할 때 청음은 정확하나 소음에 취약하고 가스는 편리하나 광범위하게 찾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서 청음 가스가 동시에 되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장비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의 장비로도 편리하고 정확하게 누수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새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기 때문에 파형이 심하게 이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프도 아주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누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누수되는 지점을 찾았으니 이제 그 부분을 새롭게 바꿔주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기술자. 여기 공기가 나오네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요. 네. 처음에 이제 배관에 가스랑 공기랑 같이 주입을 했잖아요. 네. 지금 그 새는 곳에서 지금 공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새는 곳에서요?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에 돌입. 과연 배관이 어떤 상태일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네.
요 안쪽에 고무 패킹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요 배관을 삽입하면서 약간 어긋나거나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요리로 됐는데 색깔이 지금 변했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누수가 됐던 겁니다. 이제 새롭게 배관을 바꿔주는 기술자. 재질은 똑같고. 여기서 끝나나 했더니 기술자의 작업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그런데 압력이 안 빠진 배관 체결하고 5.3kg 압력을 올려가지고 약 한 10여 분 정도 지나는데도 여전히 압력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압력 손실이 없다는 것은 이쪽에 상가 다른 배관에도 누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한다는 기술자. 천연가스 겸용 탐지기를 동시에 되는 탐지기를 개발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장비를 개발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시 성북구.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창 정신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정리의 달인들이 오신 거예요? 아니,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네,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요? 네. 어떻게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건지 의아해하던 그때 등장한 이 물건의 정체는? 지금 가져오신 게 뭐예요? 네, 단열재입니다. 단열재요? 네. 오늘 우리가 온도를 설치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곳에 온돌을 설치해준다? 어떤 온돌인지 직접 보기로 하는데 그런데 어쩐지 우리가 알던 온돌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온돌입니다. 이게 온돌이에요? 네. 우리 온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요. 탄소 복합 신소재로 만들어져 가지고 열 전도성이 높고 추결성이 뛰어납니다. 오래된 집에는 난방이 필요한 관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시공이 꼭 필요하다고. 30년 전에는 동파이프로 시공을 많이 했는데 그 동파이프가 파손돼 가지고 우리 그 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온돌을 설치하기 전에 단열재를 바닥에 쭉 깔아주기 시작한다. 바닥 철거 없이 공사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바로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온돌의 하단을 가지고 와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라? 근데 온돌에 있는 이 라인은 도대체 뭔지? 이 원형은 파이프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네. 이런 십자 모양은 파이프가 일직선으로 쭉 지나가는 형태로 파이프 설치에 맞춰서 특별히 디자인을 한 겁니다. 온수 파이프를 온돌 합합 라인에 맞춰서 설치한다는 기술자. 온수 파이프가 꼬이지 않게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 파이프를 따라서 온수가 흐르고 거기에 따라 난방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돌을 설치하다 말고 냉장고를 옮기기 시작하는 기술자. 부모님 지금 뭐 옮기시는 거예요? 예, 냉장고를 이동시키면서 설치하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짐을 다 이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짐이 있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발된 온돌은 친환경 복합 신소재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 손상될 걱정이 없이 시공을 할 수 있단다.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서 인체에 무해하고요. 이거는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구매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윽고 상판까지 설치 완료. 분배기는 파이프가 너무 길면 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효율이 좋은 경우를 고려해 시공한단다. 분배기가 현재 4구, 구멍이 4개가 있는데요. 각 구멍마다 80m 정도의 길이가 돼야지 적정한 난방이 유지가 됩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시공 완료. 시공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고. 그동안에 많이 춥게 살았는데 네. 올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건축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건축박람회.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그중에서 모두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기술자의 온돌. 여기저기서 다들 온돌을 만져보고 살펴보느라 난리가 났는데 아유, 아주 뜨끈뜨끈하고 진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딱 맞네. 거의 찜질방 수준이네, 찜질방 수준. 올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기술자의 온돌. 이거 보니까는 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이삿짐을 안 나르고 그냥 시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까? 늘 연구를 거듭했다는 기술자.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등 추운 나라에 우리 한국의 온돌 문화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해온 기술자들. 이들의 앞날을 앞으로 응원합니다. 요즘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는 단계는 라스트 마일 배송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류 창고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는 단계를 뜻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물류 창고에 스마트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기업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별다른 스마트함, 특별함은 아직 못 느끼겠거든요. 여기 뭐가 있나? 저기 뭐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로봇 같기도 한데 오늘 스마트 물류 창고라고 하더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러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곳이 물류 창고에 스마트함을 더했다 해서 저희가 찾아왔거든요. 네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첨단 물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물류 센터입니다. 첨단 물류 센터요. 네네. 제가 잠시 아까 이 로봇 같은 거를 봤거든요. 네네. 이거와 관련된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로봇은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기존에는 사람이나 이제 지게차가 이 무거운 짐을 이동을 했는데 물류 로봇이 화물을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와, 너무 신기한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앞에서 이 로봇 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혼자 막 움직이네요. 이 로봇은 보시는 바닥에 있는 바코드가 로봇가 지나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코드 인식해서 이 친구가 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너무 신기한데요. 그나저나 제가 앞에서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사람은 안 보이고 여기 기계만 좀 보이는데 여기 파란색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건 뭐예요? 보시는 이 장비는 멀티 셔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박스 단위로 물건을 자동으로 보관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통적으로 물류는 이제 사람이 직접 보관 장소에 물건을 보관했다가 주문이 발생하거나 초라 지시가 있으면 사람이 직접 물건을 이제 꺼내는 형태였다면 이번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한 꼭지인 첨단 물류 기기 이 멀티 셔틀은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컨베이어, 리프트, 멀티 셔틀이라는 로봇이 해당 상품을 직접 보관하고 직접 꺼내오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물류센터에서는 사람이 직접 물류를 보관했다가 출하를 할 때 물건을 직접 꺼내는 형태로 다소 번거롭고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은 박스 단위로 물류를 자동 보관하는 멀티 셔틀 시스템을 개발. 사람이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직접 보관하고 꺼내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 여기가 스마트 물류 창고라고 하더니 진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기계밖에 안 보여요.
피디님, 이거 보이세요? 와, 여기서 로봇이 저렇게 많은 물건을 들고 가고, 너무 신기한데요? 저기 직원분 누구 계신 것 같거든요? 여기서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물건을 출고하려고 AGV에 일을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AGV요? 제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해서도 배웠고 셔틀에 대해서도 배웠거든요. 근데 AGV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예요? AGV 이미 한번 보셨는데요. 멀티 셔틀에 팔레트를 운송해준 그 로봇이 바로 AGV입니다. 저거는 1200kg까지 들 수 있는 운송 로봇인데 여기는 선반을 들 수 있는 800kg짜리 운송 로봇이 들어있고요. 이것도 AG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로봇 청소기처럼 생긴 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송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배송은 사실 아니고요. 저 안에 많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선반들에 물건들이 적재되어 있거든요. 그 적재되어 있는 물건 중에 출고할 물품이 생기면 그 출고할 물품을 담고 있는 선반이 작업자한테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포드처럼요. 이 선반이 오면 작업자는 필요한 물건을 꺼내서 출고를 할 수 있게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일은 거의 다 로봇이 하고 사람은 출고만 시키면 되는 거네요? 사람이 직접 선반에 물건을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적재되어 있는 물건 중 출고할 물품이 생기면 AGV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 물품을 담고 있는 선반을 들어 옮겨 작업자에게 전달하며 물류 창고 내에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물류 창고 안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AGV 로봇.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AGV 로봇에 대해 알아보고 왔거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찾아왔거든요. 빨리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서 보신 AGV 로봇은 작업 명령을 받기 위해서 5G 통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5G 통신은 LTE 대비 속도가 빠르고 지연율이 낮기 때문에 원격 운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물류센터에는 5G 통신망을 별도 구성해서 전용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뛰어납니다. 앞으로도 물류센터 내에 다양한 설비들이 5G 통신을 통해서 무인으로 원격 운영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일상생활에서만 사용될 줄 알았던 이렇게 5G가 산업 현장에서까지 사용된다니까 정말 놀랍고 멋지네요. 기업은 AGV 로봇의 자율주행을 돕기 위해 5G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자율주행을 이룬 것은 물론 5G 전용망 구축을 통해 내부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어 보안에도 우수하다고 한다. 이렇게 다양한 물류 장비를 자동화하며 스마트 물류 창고를 이끌어가는 기업은 현재 드론 배송도 준비 중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스마트화된 기업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또 있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약간 뭔가 날개가 있는 거 보니까 드론 같기도 한데요. 네. 저희 드론은 크게 보이세요? 이렇게 큰 드론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30kg를 들 수 있는 드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드론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네네네. 혹시 여기 밑에 있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이거 이제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배송함입니다. 그래서 30kg까지 이제 어떠한 물건 배송이 있을 때 이 배송함을 갖고 여기다 넣으면 안전하게 저희가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보시면 딱딱하게 이제 안전하게 그 내용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배송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이세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볼 수 없는 비행을 하는 그 비가시권의 드론이 비행을 했을 경우 이 카메라를 통해서 현재 드론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있네요. 네. 와,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 큰 드론을 그럼 어떻게 조작을 해요? 지금 이제 드론을 수동으로 조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또한 누구나 좀 쉽게 사용을 접근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으로도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큰 드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요? 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믿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궁금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여기가 저희 드론의 위치예요. 그리고 드론 위치에 대한 좌표값이라든가 상태 정보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미리 지정된 자동 비행 경로를 통해서 비행 배송도 가능하고요. 또 새롭게 미션을 짜갖고 비행 배송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최대 30kg의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드론 개발은 물론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며 이러한 기술은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드론의 위치 좌표와 상태값 정보 확인을 통해 미리 지정된 경로가 아닌 새로운 경로에서도 안정적인 비행 배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지 단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네. 우리 반월시야에는 2만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입지 기업의 물류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감시켜드리고 또 서비스를 잘 해드릴 거니까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류비를 한 10% 정도 낮춰드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갖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해서 기업들의 물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고요. 아마 앞으로 이것을 반월시야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 물류 포탈에 우리 입지 기업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서 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거냐가 관건인데요. 실제 이 물류도 결국 데이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들이 규모 이상 모일 때 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물류는 이형 물류라고 합니다. 크기, 무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로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분석해서 효과적인 물류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모든 입지기업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저희들의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입주 기업의 든든한 물류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경기 반월시와 단지에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입주 기업과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제품 제공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든든한 물류 파트너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응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경기 반월시와 단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산업단지 내의 물류 체계를 공유 플랫폼으로 탈바꿈한 오늘의 기업. 스마트 물류 플랫폼 기술로 우리나라의 물류 선진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들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